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리츠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 ETF를 한번 살펴볼 텐데 분배금 측면으로는 여전히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살펴볼 종목이지만 한국 리츠 대표 상품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이거든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인데 지난 5년간 주가 흐름이 조금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가 흐름을 보면 역시나 코로나 때 주가가 급락했었고요. 그 이후로 약간은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주가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주가가 약 10% 하락하고 있었고 반면에 한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플러스 고배당주는 5년간 주가가 약 90%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만 하더라도 둘 다 고배당 상품으로 인기가 많았겠지만 이렇게 주가 차이가 크게 벌어져 버렸으니까요. 한국 리츠의 투자는 지금까지 아쉬움이 컸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분명 주가 측면으로는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분배율이 여전히 높거든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이제 연간 분배율이 4% 중반이지만 타이거 리츠는 작년 기준으로 분배율이 8% 정도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측면으로는 분명 아쉽지만 그래도 분배금만 본다면 한국 리츠들도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대표 리츠 상품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 먼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상장했던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10까지 총 3종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총 3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3종목 중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가장 먼저 상장했거든요. 19년 7월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상장한 지 6년이 넘어가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 규모가 약 1조 1천억 원 정도로 국내 리츠 상품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는 24년 3월에 상장했으니까 지금 상장한 지 약 2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자산 규모가 약 5,600억 원으로 타이거 D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상장했던 타이거 리츠 부동산 탑10은 자산 규모가 약 1,050억 원이니까 아직까지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이고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17개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데 맥쿼리 인프라가 약 16% 비중으로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SK리츠도 13.4%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레인프라나 롯데리츠 같은 리츠를 조금 적당한 비중으로 골고루 담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리츠는 16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타이거 리츠보다 투자하는 종목이 1개가 적은 16개 종목을 투자하고요. 여기는 맥쿼리 인프라를 약 24%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포트폴리오의 거의 4분의 1을 맥쿼리에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맥쿼리 인프라의 의존도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SK리츠와 바레인프라 등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타이거 리츠와 종목 구성은 비슷비슷하게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상장했던 타이거 리츠 탑10은 이름에서도 나와 있지만 딱 10종목만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를 약 26%로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 SK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 그리고 신한알파 리츠를 10% 넘는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이 4종목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종목의 포트폴리오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타이거 리츠는 17개 종목으로 가장 많은 종목을 투자하고 있었고 포트폴리오 안에 20% 넘는 종목이 없으니까요. 비교적 골고루 투자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도 16개 리츠를 투자하기 때문에 다양한 리츠에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맥쿼리 인프라를 20% 넘는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맥쿼리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조금 크게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타이거 리츠 탑10은 딱 10종목만 투자를 하니까 일단은 종목 수가 가장 적거든요.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나 SK리츠, 캔달스퀘어처럼 특정 리츠들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국내 상장된 리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들 비슷비슷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도 한번 비교를 해보았으니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분배금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 종목은 모두 월배당을 하는 상품들입니다.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타이거리츠는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하고요. 코덱스와 타이거리츠 탑10은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두 종목은 이번 주에 보유를 하시면 올해 1월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분배금을 기준으로 분배율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타이거리츠는 월 평균 32원씩 지급을 하였고 연간 분배율이 8.4%더라고요. 그리고 코덱스 리츠는 작년에 매달 평균 35원씩 분배금으로 지급하면서 연간 분배율이 8.6%였습니다. 그리고 타이거리츠 탑10은 상장하고 지금까지는 매달 54원씩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연간 분배율은 6.2%로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타이거리츠와 코덱스 리츠는 작년에 연간 8% 넘는 분배금을 지급하였는데요. 그런데 세 종목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의 현재 배당률이 6.8%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SK리츠는 배당률이 약 5%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바레 인프라 역시 연간 배당률은 6% 중반 수준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력으로 투자하는 이런 리츠들의 배당률이 7%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리츠 상품들은 작년만큼 분배금을 주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던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분배금이 조금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상장했던 타이거 리츠 탑10은 연간 6.2% 분배율로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 종목과 분배율이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래서 타이거와 코덱스는 올해 분배율을 6에서 7% 정도로 예상하고요. 작년에 받았던 분배금보다는 조금 적게 지급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 연간 6% 정도의 분배금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니까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배금 측면에서는 분명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수익률입니다. 작년 한 해 수익률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 3개월과 6개월 그리고 1년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개월 동안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 10월 10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가 차액하고 분배금을 합산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오늘 말씀드리는 세 종목이 모두 주가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분배금까지 합산했을 때 타이거 리츠는 5.6%의 수익률이었고 코덱스는 4.7% 수익이 나왔고요. 타이거 리츠 탑10은 4.3%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리츠 탑10은 상장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수익률은 두 종목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6개월도 주가 차액과 분배금을 합산해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 더 커졌더라고요. 타이거 리츠는 9.5% 수익이었고 코덱스 리츠는 7.4%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수익률도 타이거 리츠가 조금 더 좋았고 수익률 차이는 약 2% 정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1년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작년 1월 1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딱 1년을 비교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리츠는 주가가 415원 상승하고 있었고 지난 한 해 동안 분배금으로 379원을 받았으니까 1년 동안은 약 790원 정도 실질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최근 1년 동안 약 19.4%의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코덱스도 같은 로직으로 계산을 해보면 16.1%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1년 성과도 타이거가 더 좋았고 1년간의 성과 차이가 약 3% 정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작년에는 타이거 리츠의 성과가 가장 좋았고요. 오늘 비교를 했었던 모든 구간에서는 타이거 리츠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수익률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는데 1년 기준으로 타이거는 코덱스보다 수익률이 약 3% 정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비교를 해보면 세 종목 모두 기본 수수료는 0.1% 미만이었고요. 기타 비용과 매매 수수료까지 합산해도 총 수수료가 0.2%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수수료 측면에서 부담을 가질 만한 상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츠라는 상품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고요. 그리고 자산의 임대 수익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갚고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대출 이자의 영향을 크게 주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금리가 크게 높아졌고요. 그 결과로 대부분의 리츠들은 배당금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가장 큰 비중으로 담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도 배당금 축소를 피해갈 수가 없었거든요. 맥쿼리 인프라는 23년까지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해오다가 24년에 배당금이 15원 감소했고요. 그리고 25년에도 배당금이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축소된 상태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때문에 배당금도 축소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유상증자를 진행한 리츠도 많았거든요. 신규 자산을 편입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대출 규모를 줄이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유상증자도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리츠를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아픔을 주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타이거 리츠의 경우에는 금리를 높이기 전이었던 22년 초에는 주가가 6,000원 넘어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는 4,000원 근처까지 크게 내려왔고 그래도 코로나 시절에 주가까지 올라가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보다 금리가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한국은 기준금리가 2.5%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 문제라든지 또 미국 금리와의 격차 때문에 올해 한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기가 힘들다는 점은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리츠들은 당분간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 상승 측면으로는 기대를 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분배금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리츠는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이거 리츠의 경우에는 일단 올해 분배율이 대략 6에서 7%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여전히 한국 고배당 상품보다는 분배율이 2% 정도는 더 높습니다. 물론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한국 배당주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분배금은 확실하게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저는 리츠를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작년 가을부터 타이거 리츠를 담고 있었는데 현재 약 2,700주 정도 모았고요. 올해도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은 수량을 조금 더 늘려가 볼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리츠가 올해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분배금 측면으로는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올 한 해도 분배금을 잘 받으면서 국내 리츠는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리츠에 투자하시는 분들 올해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